안녕하세요. 진행시켜의 찬란히 빛나는 찬영. 웃기고 싶은 욱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성혼 선언문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포인트였죠. 네, 오늘은 저희가 반지 교환식, 주례사 혹은 축사, 그리고 축가, 신랑 신부 인사까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지 교환식부터 알아보면 좀 차이가 있죠. 네,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전 미팅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듯이 사전에 신혼부부와 반지 교환식을 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식 당일날은 반지를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혼식 매니저 분께서 또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관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좋은 예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주례사, 축사의 경우에는 주례 선생님 또는 축사자가 내용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결혼식 사회자로서는 식순에 대한 안내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랑 신부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좋겠죠. 네, 축사도 비슷합니다. 다음은 신랑 신부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염원하는 축사 순서입니다. 신랑 신부는 잠시 단상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는 신랑 아버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멘트를 통해서 축사자가 단상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도 축사자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사회자가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욱형은 네. 혹시 주례사나 축사를 할 때 좀 귀를 기울이시는 편인가요?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정말 친한 친구의 결혼이라 그 친구의 결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정말 축복해주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진행한 식순이 너무나도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제가 자신감이 뿜뿜할 때 네. 그때는 자연스럽게 또 듣게 되더라고요. 네. 반면에 앞에서 제가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뒤에 큰 행사, 이벤트가 남아있는 경우에 축사나 주례사를 듣는 척만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그 다음 순서를 달달달달 외는 거죠. 이럴 때는 축사나 주례사가 길면 길수록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례사나 축사는 어떻게 보면 사회자에게 있어서는 꿀맛 같은 네.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비를 하거나 물을 마실 수도 있고요. 남은 식순을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주례나 축사의 시간을 이용해서 사회자의 자리에서 신랑 신부를 바라보는 또 그림이 다르거든요. 네. 하객을 같이 걸고 사진을 좀 찍어주시면 나중에 신랑 신부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만의 씬이 있거든요. 네. 저도 항상 사진을 찍어서 신랑 신부에게 전해주곤 했는데 역시입니다. 대단합니다. 제 경우는 주례사 축사를 좀 집중해서 듣는 편입니다. 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거든요. 공감이 됩니다. 특히 정말 친한 친구의 경우에는 저도 울보라 눈물을 참기 힘든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럴 때 사실 시나리오를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잠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좀 재미있는 사진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넘어가는 편입니다. 재밌는 사진이라면 혹시 그 셀카 모드를 켜시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무한도전을 끊고 네. 진행시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재밌죠? 네, 재밌죠.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렇죠. 네. 다만 주례사, 축사가 끝났을 때 이 마무리에 대한 멘트도 주례사, 축사의 그 느낌을 이어받아서 조금 더 차분하게 또는 좀 감동스럽게 마무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랑 신부는 주례 선생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매해 이 순간 이 날이 올 때마다 돌아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는 감사하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예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축가 순서입니다. 축가는 이전 식순보다는 조금 더 밝은 분위기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욱형,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축가다 보니까 축가자가 마이크를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아니면 반주가 좀 늦게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사회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네. 이런 순간을 조금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반주에 만약에 오류가 있어서 축가자의 축가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면 축가자로 하여금 신랑 신부에게 축하의 인사, 축하의 이야기를 한마디 건네주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 시간을 많이 끌어야 된다면 축가자와 즉석으로 짧은 인터뷰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축가를 부를 예정이신가요? 네. 어떤 노래를 부르겠다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하객분들이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라는 멘트를 통해서 하객의 호응을 미리 유도할 수도 있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그 공백의 시간 동안 하객들에게 호응을 유도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축가를 부르는 당사자에게 인터뷰를 진행을 한다든지 네.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를 해주는 것이 사회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순서는 신랑 신부의 인사 순서입니다. 신랑 신부 인사는 신부 부모님, 그리고 신랑 부모님, 그리고 하객을 향해 인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여기서는 어떤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의 시간에 맞춰서 신랑 신부가 이동하는 그 순간을 잘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랑 신부가 인사를 할 때도 한번 짚었던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있기 때문에 헬퍼, 우리 이모님께서 이동을 도와주시는데요. 사진이 잘 나오려면 헬퍼께서 드레스를 잘 정돈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사회자가 신랑 신부의 동선에 맞춰서 멘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하객들에게 인사를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좋을까요? 네, 우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때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잘 지켜가면서 예쁘게 살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인사라는 멘트를 통해서 조금 더 신랑 신부가 그리고 부모님께서 서로 인사할 때 준비를 할 시간을 드리는 거죠. 다만 너무 멘트가 길어지다 보면은 부모님도 긴장을 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려 하시거나 아니면 먼저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멘트는 여기선 전 짧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찬영은 어떠신가요? 앞에다가 어떤 수식어를 좀 준비를 합니다. 신부 부모님 측으로 이동을 해서 인사를 할 때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신랑 부모님 앞에서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하객 여러분들 앞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인사를 한 뒤에 반드시 부모님과 포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신랑 신부가 움직이는 그 동선 그리고 행동하는 과정마다 잘 체크를 해나가면서 진행을 맞춰서 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내용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첫째, 반지 교환식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둘째, 주례사, 축사의 경우에는 감정을 담아서 이어갈 수 있도록 진행한다. 셋째, 축가는 분위기 반전으로 흐름을 담아서 진행을 한다. 마지막 넷째, 신랑 신부 인사에서는 반드시 동선을 따라가며 진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맞춰볼까요? 네, 이상으로 진행시켜의 찬영, 우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진행시켜!